근데 직장인들은 뭐 사실 무방비 상태인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회사에서 임금을 정하고, 또 지금 구조상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소수의 고임금자와 다수의 저임금자로 나뉘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명문대 출신에 네. 그리고 이제 명문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께서 투자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 제가 명문대를 이제 거쳐서 삼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네. 어린 마음에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근로소득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근로소득의 순서대로 재산의 순서도 정해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상 대기업에 들어가서 주변의 선배분들을 보니까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사시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월급이 뭐 엄청 차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1차로 당황을 했는데, 얼마 후에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관두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외벌이가 돼버리죠. 예. 그렇게 이제 2차로 당황을 했는데, 게다가 이제 와이프가 도무지 복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주부가 천성에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인생이 좀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현타가 오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좀 대충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대충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책이라도 읽어보자 하고서 책을 몇 권 주문했는데, 운 좋게 그 책 사이에 부동산 투자책이 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부랴부랴 주변을 보니까 잘 사시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월급보다는 자산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예. 다들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면 현타 한 번씩은 와요. 그렇죠. 네. 예.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자기 월급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겠죠. 예. 예. 그런데 내가 그 불만족을 뭔가 극복해야겠다는 계기는 한 번쯤은 있는데, 네. 이거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를 근데 이어가셨으니까 지금 이런 경제까지 이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어가실 수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런 사고 방식을 전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계산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외벌이가 되면서 제가 정년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월급을 쭉 계산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키우면서 들어갈 돈도 계산을 해봤죠.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되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네. 막연하게 외제차를 타게 될 줄 알았는데, 뭐 외제차는커녕 중고차도 뭐 섣불리 못 사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 집 마련도 뭐 엄두가 안 났었고요. 제가 이과여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숫자로 딱 보니까 제가 꾸준하게 그래도 투자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직장 선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몇 년 후 미래잖아요. 근데 살펴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속한 직종의 그 몸값의 상한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예체능이나 영업직 같은 분들은 몸값의 상한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몸값을 올리기만 해도 뭐 자본주의나 인플레이션을 다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종이 그렇지가 않죠. 몸값의 상한선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제 몸값보다는 자산값을 높이는 게 훨씬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사실을 주기적으로 상기한다면 투자의 끈을 계속 놓지 않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직장인들의 약간 딜레마인데, 이제 회사 선배님들 보면은 다들 또 돈 걱정,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어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를 한 그런 케이스들이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락 한 번도 안 하고 조긴 승진만 한 케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돈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무리 내가 임원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걱정들을 하는 걸 보고 현타가 오셨던 거. 그렇죠. 저도 뭐 임원분이랑 바로 옆에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 또 대기업의 임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비해서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그분이 이제 위태위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이제 회사 내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내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이 평범하게 가면서 이제 상가를 몇 채 투자해 놓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럴 걸 괜히 이렇게 했나 하는 말을 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그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부자님께서 부동산 이제 뭐 카페에서도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네. 비슷한 류의 글을 많이 쓰시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책도 네. 쓰시고 그러면은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는 게 정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되게 두루뭉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명확한 개념이거든요. 예.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고 이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 생산과 소비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생산자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대부분 생산자라기보단 소비자인 거죠. 우리가 사실 직장에서 뭔가 상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생산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회사에 팔고 일정한 월급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구글이나 애플에서 일한다고 해도 생산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생산자의 편에 발만 담가도 유리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을 담근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부채가 아닌 자산을 보유하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집을 소비하는 임차인보다는 집을 제공하는 임대인이 유리할 수 있는 거고 또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개인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는 분들이 그냥 보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강하우님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칭찬이 훅 네, 들어오니까 갑자기. 너무 아유, 좋습니다. 평소 생각이 튀어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보면 네. 일반 직장인들은 나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네. 나는 생산자야, 생산에 네.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생산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예, 예.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접적인 영역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에 더 가깝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네. 투자 활동을 통해서 결국엔 자산가가 되어야지만이 네. 내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재능과 예. 센스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률도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자기의 직장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잘 투자를 한다는 건데,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예.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약간 그렇죠. 이런 거에 예. 대한 걱정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세계화가 된 이상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플레이션은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작년까지 주식이나 뭐 부동산 같은 이제 자산의 인플레이션은 되게 올라갔는데 실생활의 물가는 뭐 그렇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또 반대죠. 실생활 물가는 오르고 자산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이게 한번 돈을 풀면 이렇게 자산 시장과 실생활의 물가가 시차를 두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각각 사이클을 타고 둘 다 결국 우상향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요즘 분위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뭐 이 분위기 이 공포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헐값에 팔아치우기보다는 지금 시기가 이 긴 하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조정작인지를 먼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불안하시다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의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사실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겠죠. 이렇게 장기간의 뭐 집값의 그래프나 아니면 주가의 그래프를 보면은 좀 믿음이 생기실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한다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예.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거를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월급이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된다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월급 빼고 다른 물가만 다 오른다고 할까요? 우리가 직장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3가지 직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가, 전문직, 그리고 직장인.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업가는 자신이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직은 인원의 제한을 통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겠고요. 인건비 상승은 그렇죠. 네. 근데 직장인들은 뭐 사실 무방비 상태인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회사에서 임금을 정하고 또 지금 구조상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소수의 고임금자와 다수의 저임금자로 나뉘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직장인들이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자산을 가진 직장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예. 세금이 오르고 이러면은 그 예. 월세를 올려서 전가를 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예. 그 이유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한 사업가처럼 네. 자신이 상품을 올리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불안하긴 하지만 예. 뭐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모든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예.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가진 다음에 네.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스스로 하고 좋은 자산으로 내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직장인은 가야 할 것이다.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한편으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예.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아,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항상 네. 역발상 평소에는 하다가도 네. 지금 뭔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이번엔 다르다. 예, 이번엔 진짜 반토막이다. 찐이다. 예, 찐이다.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거를 싹 잊고 다시 또 네. 떨고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네. 근데 그거를 결국 자기가 마주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